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약에 관련된 얘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연합학습이라는 기술이 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데이터의 공유, 의료 데이터를 이용하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타겟하는 것이 의료 데이터랑 또 제약 쪽의 데이터 그 두 섹터를 타겟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동안 그쪽에서 연구를 하면서 어떤 그런 니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사실은 이 연합학습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구성했던 시스템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고려 사항들 그리고 또 바램 그리고 또 아마도 이런 지금 현재 이 그 행사에 많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후에 이런 연합학습 기술이라는 것이 제약 쪽 AI를 개발하는 데 이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것 일단 얘기 들었는데요. 그런 게 좀 저희가 그동안 겪었던 것들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많이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의학 쪽의 관점에 의료 AI 쪽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미래의학 뭐 어떻게 보면 약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이 이제 발전되는 방향은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뭐 어떤 그 환자들을 문진하고 하는 것에서 그런 떠나서 여러 가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환자 맞춤형 치료, 그 다음에 또 미리 치료 계획을 이제 개발하는 뭐 이런 식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의료 데이터들이 또 뭐 약물의 부작용을 포함해서 뭐 이제 영상 데이터, 뭐 임상 데이터, 또 기타 유전체 데이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유전체 데이터 그런 여러 가지 워낙 빅데이터들이 많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을 잘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맞춤형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요. 빅데이터 분석의 가장 큰 지금 방법은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게 결국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의료 분야를 한번 돌이켜 보면 의료에서 이제 인공지능 부분에 대한 니드들이 이미 우리 그 학계나 관에서 다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작업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0년에 그 데이터 3법이 이제 공포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의료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데이터 기반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그런 개인 정보 이슈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가명화나 아니 익명화가 제대로 사용이 된 후에 데이터들은 이제 공유가 가능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통계 분석 내지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뭐 나왔을 때 이제 많은 기대도 있었는데요. 또 의료 쪽, 또 아마 유전체도 더 대표적인 얘기일 텐데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뭐 다른 데이터 3법에서 하는 뭐 이제 그런 파이낸셜 데이터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명화나 익명화가 쉬운 데 비해서 사실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특히 유전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암만 이렇게 뭐를 그 주민등록번호 없애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뭐 스닙 데이터라든지 애만 보더라도 거꾸로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있고 또 MRI 데이터 같은 경우도 MRI 특히 브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잘 보면은 누구 건지를 알 수 있는 얼굴도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한 이제 과명화 또 익명화가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금 뭐 아마 이거 제약 쪽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텐데요. 대부분 이제 이런 문제, 가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 이제 클로즈된 형태의 시스템으로 보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들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보험 데이터라든지 심평원 데이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 가져 나오는 형태가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인공지능 개발에 여러 가지 많은 난점들이 있게 돼서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다들 아시는 이제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안심 분양센터는 이제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그 중앙에다 모아서 그런 수요와 한마디로 수요에 따라서 미리 플래닝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데이터들 컬렉션을 해서 익명화를 하고 전향적 후향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들을 분양하겠다 아니면 그것들을 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런 중앙 집중적인 그런 보건의료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뭐 제약 쪽은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해결을 되고 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니드들이 현장 중심으로 이제 이런 문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도 없이 수백 개, 수천 개 그렇게 계속 현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만약에 이제 다시 이런 데이터들을 컬렉션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또 이 공고를 하고 이 과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극명하게 변하는 그런 수요를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 집중력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있는 게 이것은 계획 경제에 해당되는데요. 미리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하고 그거에 맞게 그 생산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아마 해도 이제 자본주의나 뭐 이런 경제 제도가 발전이 됐던 것들은 이런 자율적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것들이 교류되는 시장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제협회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안에 이제 그 데이터 프리저빙, 디스트리뷰션 러닝,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페더럴 러닝 기법일 겁니다. 실제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페더럴 러닝, 특히 의료 쪽에서는 좀 진행된 사업들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CDM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그 서포트 해가지고 진행됐던 사업들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거는 이제 전자 의무 기록. 전자 의무 기록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병원마다 의무 기록이 다 다른 포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뭐 약물에 대한 효과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만약 이런 팔로업 스터디를 하려고 하면 여러 데이터들을 통합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뭐 CDM, Common Data Format이라고 해서 동일한 포맷으로 이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게 하는 이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 CDM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중앙 서버에다가 그 데이터를 보내서 같은 포맷으로 보내서 그 만든 모델을 중앙 서버에서 이제 보내서 이제 하고 하는 이런 형태 각각의 병원마다 이제 옴업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서 CDN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서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 있고 이거에 관련된 국내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많은 아직은 이것이 많이 파급이 안 돼 있고 특히나 국내 대형 병원에서는 이런 CDM으로 같은 커먼 데이터 포맷으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거에 좀 더 발전되고 이제 본격적인 버전으로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연합학습 기법들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이 이제 연합학습에 나왔던 이유들은 구글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즘 자판에서도 보시면은 자판에 내가 치려고 하면 내가 그동안 쳤던 것들에 대해서 미리 추천한 것들이 나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연합학습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쳤던 것들을 다 거기서 가져가면 내 프라이버시가 훼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컨선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뒤에서 이제 그런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모델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식의 형태로서 구성이 되는 것이 이제 구글이 스마트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연합 학습 기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요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플레어라든지 클레어라는 이런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을 통해 가지고 연합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이런 AI 쪽의 패키지들을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오픈 소스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활용한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플라워라든지 뭐 기타 등 이런 같은 경우 오픈 소스에 해당되는 어떤 플랫폼들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 슬라이드는 뒤에도 반복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연합학습 기법들이랑 기존의 이제 센트럴라이즈된 형태 것들의 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이 네이처 어떻게 보면 2021년에 네이처 커버로 나왔던 게 이 스왑 러닝이라는 페이퍼였었는데요. 근데 그건 이제 스왑러닝도 어떻게 보면 연합학습의 일종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그림인데요. 실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방식의 AI 훈련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제약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자체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로컬로 이제 AI 모델들을 개발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데이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같이 모아서 하고 싶은 이런 것들에 대한 니드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데이터들 다 공유를 해가지고 센트럴라이즈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훈련을 하면 아이디어를 하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동안 기업들이 쏟아부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내놓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마찬가지로 의료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환자 정보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공유하기 같이 이제 그 센트럴라이즈해서 모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더럴 러닝이나 수업 러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단 페더럴 러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모델을 공유하자. 모델을 공유를 해서 그 모델을 학습시키고 나서 그것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오자. 한마디로 말해서 자식을 여기저기 좋은 선생님한테 보내가지고 학습시켜가지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러닝이라는 거는 이 네이처에서 표시했던 거는 이거를 좀 더 약간 더 투명하게 하자. 그럼 뭐냐면은 실제 이런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받고 하는데 이제 병원들에서 이제 가장 이 실제 저희가 이제 페더럴 러닝에 대한 것들도 이제 좀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장 큰 어려움점으로 이제 가졌던 것들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모티베이션이에요. 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뭐 데이터 공유 안 하는 건 좋은데 왜 내가 여기다가 그 데이터를 이렇게 페더럴 러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열어줘야 되냐? 그래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또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얼만큼 우리 데이터를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데이터의 컨트리뷰션이 그 모델에 얼만큼 사용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뭐 그걸 가지고 이윤을 낸다고 하면은 그것들이 이제 우리 컨트리뷰션을 클레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것을 이제 블록체인을 연동을 해서 한마디로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도 이 블록체인의 이제 가장 큰 장점들은 뭐냐면은 이게 블록체인 얘기할 때 그 혼돈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데이터를 숨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약간 혼돈이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시큐리티를 하고 이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뭐 아마 이미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블록체인은 퍼블릭 레저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모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거 다 뒤지면 얼마큼 뭐 그런 코인을 사고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은 또 퍼블릭 레저라서 한마디로 이거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 누구 데이터를 얼마 쓰고 어느 모델을 썼고 이런 것들이 다 퍼블릭한 그런 장표에 다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하게 되면 나중 가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모델을 가지고 어떤 이윤축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의 컨트리뷰션이 얼마인지를 거꾸로 추측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자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수업 러닝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이제 페더럴 러닝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이미 이제 의료 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서 물론 그 멜로딕 사업처럼 유럽에서 이제 제약적으로 진행된 것들도 있고 의료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클라라라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그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어서 병원들과 같이 이제 했었던 것들이 있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최근에 플레어라는 시스템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인텔이 이제 자기네들의 시스템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그 프레임 러닝 같은 건 HP에서 이제 같이 그 유럽과 같이 진행했던 그런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킨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이제 유럽 쪽의 이제 회사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도 앞에 그 교수님들께서 이제 영국 데이터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영국이 특히나 이제 그 보험 제도가 퍼블릭 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있어서요. 여기도 아마 오킨도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것들이 그런 데이터를 활용한 연합학습에 대해서 이제 그 영국과 이제 킹스 콜리지랑 이제 같이 진행을 했었던 이제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아마 이것도 결국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그 스페인 회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펀딩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 이건 꼭 메디칼을 떠나서라도 사실 메디칼 제약을 말고도 사실은 어떤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학습이 필요된 분야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업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자기 데이터들을 내놓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군에 관련된 건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라이노헬스, 여기 라이노헬스는 저희랑도 이제 요즘 좀 같이 연구를 좀 하면서 좀 재밌게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이제 MGH에서 그 페더럴 러닝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에 대한 스터디했던 것들이 네이처 그 메디슨에 이제 실리면서 그거를 했었던 팀들이 이제 스핀오프에 해가지고 이제 그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노 헬스라는 쪽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엔비디아의 그 플레어, 지금 클레어라고 하는데 이제 플레어 바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백본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연합학습이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그 백본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이 중요한 것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이걸 얼만큼 코어트를 잘 만들고, 그리고 또 중앙에서 이것들의 각각의 그 이 레지스트레이션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쓰이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터페이스들이 상당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제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 보다가 얘네들 인터페이스 보니까 이 인터페이스 만들려고 하면 좀 한참 걸리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진행이 됐었던 이제 케이스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랩에서 실제적으로 했었던 것들 이제 뒷부분에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럼 이제 연합학습이 그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연합학습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AI를 학습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알고리즘적이나 구현적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왜 그래서 사람들이 연합학습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연합학습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문제 자체는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는 있어야 됩니다. 이 서버는 주로 이제 코디네이션 해주는 이제 중앙 서버가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들, 이건 센트럴라이즈 경우인데 이 부분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지금 각각에 있는 회사들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서버, 거기서는 이제 트레이닝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GPU, 어느 정도의 파워풀한 GPU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과 그 데이터베이스, 로컬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고, 이 서버들은 주로 대부분 해주는 거는 여기서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이걸 코디네이션하고 웨이트, 업데이트한 웨이트를 어그리게이션 해주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웨이트 어그리게이션이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연합학습에서의 기본적인 그런 가정은 실제적으로 모든 그런 여기선 제약이니까 모든 제약회사들에서 같은 모델을 같은 식의 포맷으로 들어와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훈련을 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래서 같은 모델을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까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결국은 이제 코디네이션을 할 수 있게 어떤 병원이 어떤 회사가 참여를 하고 어떤 포맷으로 이런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을 서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먼저 셋업이 되고 나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 같은 모델이 결국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로컬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럼 로컬 업데이트를 한 거를 얘네들의 업데이트한 웨이트를 보내주게 되고요. 웨이트 보내주면은 이 서버에서는 단지 그것을 웨이트 서메이션 하는 형태가 되고 서메이션 된 것을 다시 이제 보내주는 형태로 해서 얘네들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페더럴 러닝에서 이제 웨이트를 이제 합치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처럼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이디어라긴 좋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각각 회사들별로 그 데이터들이 저희 이제 논 IID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들이 한마디로 편향성들이 있는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로컬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은 한마디로 편향된 지식들을 거기서 만든 것들을 보내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웨이트이 제대로 업그레이드 되다기보다는 좀 자꾸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연합학습의 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뭐 fed flux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플럭스마의 텀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또 그리고 또 퍼스널라이즈 레이어들을 각각의 그 사이트별로 만들어서 걔네들이 약간씩 업데이트를 하면서 걔네들의 그런 편향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앙적인 모델을 이제 학습할 수 있다든지 이 부분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저희가 했던 케이스랑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이제 중요하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는 그런 AI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각 로컬 사이트에서 사용을 해서 그걸 통해 전체적인 웨이트를 이제 합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사실은 이제 그 시큐리티 이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웨이트를 이제 공유를 하면서 데이터를 공유를 하지는 않지만 이제 웨이트 자체도 사실 웨이트 인버전 어택이라고 해가지고 웨이트이 공유됐을 때 그걸 가지고 거꾸로 데이터를 추출해내볼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웨이트를 보내는 것 자체에서 어떤 인스크립션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 시큐리티를 더 늘리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호미오모픽 인스크립션이라는 이런 동형 암호화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많은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라이노라든지 이런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결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뭐 자체적으로 이제 시스템도 구현을 해보고 이거를 사실 스터디를 좀 해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 이그젬플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느꼈던 것들이나 앞으로 어떤 식의 형태로 가는 게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비드-19 그를 이제 엑스레이로 진단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페더럴 러닝을 했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실제적으로 페더럴 러닝을 각각 시스템에다 놓지는 못하고 저희가 가져와서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처음에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구현을 했던 거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스터디를 하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떨어져 시작했을 무렵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제 물론 PCR 우리나라 이제 그런 RT-PCR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이제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고 기업들이 많이 도움이 됐고 여기서도 아마 그런 기업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특히나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는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응급실 받아들여야 되는지 안 하는지 결정하려면 미리 스크리닝하는 것들을 이제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서 엑스레이 통해 가지고 미리 스크리닝하는 펄포즈의 AI들에 대한 연구들이 초반에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스터디를 하면서 초반에 이제 코로나 초기에 이제 많은 연구를 하는데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 있지 않았어요. 아마 초반이니까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병원에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경북대학이라든지 영남대 병원에 이런 환자들 데이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충남대 병원도 이제 좀 모이고 있었고 이제 아산병원 같은 경우 맞는 케이스가 없었는데 주로 환자들 정상군 대조군들의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각각의 병원에서 이제 어노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저희 랩에 이제 와가지고 하는 것들의 방법을 이제 하는데요. 실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했었던 이 모델들이 이제 여기 뭐 아까도 말씀드린 챗GPT에 나왔던 트랜스포머 나왔는데요. 그건 처음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들을 이제 보였던 케이스들인데요. 그 말 말씀드리기 전에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페더럴 러닝에서 이걸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왜 페더럴 러닝이 필요한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오게 대해서 그것을 어노마이제이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나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했었는데 클라우드에 올린다든지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중간에 새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개인 프라이버시, 특히나 어노마이징이 잘못될 경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페더럴 러닝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고려를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리는 이 저희가 이제 그 이 모델을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모델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거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AI 모델들이 아마 앞에서 이제 김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많은 경우가 거의 이제 뭐 챗GPT의 가장 코어가 되는 트랜스포머로 이제 컨버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포머가 이제 좋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사실 그게 이제 페더럴 러닝을 생각하시는 관점에서도 아마 이 제약학과에서도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실 것 같은데요. 이 저희가 사실은 이 트랜스포머를 여기 이 엑스레이 진단에 적용을 하게 됐던 이유들 중에 뭐였냐면 기존에 이제 CNN 기반으로 엔드투엔드 러닝으로 하나하나 모델들을 학습을 하면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오버피팅이 생겨가지고 그 적용을 딴 데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새로운 태스크를 할 때마다 모델들을 수도 없이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그런 어떤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이전에 그런 AI 기법이라고 하면 왜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냐?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이 프리트레이닝 그다음에 파인 튜닝이라는 미리 학습을 그 사전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니드에서 약간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으로 아이디어하게 되어 있는 아키텍처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챗GPT라든지 이런 거에서 성공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파인 튜닝은 프리트레이닝은 어떻게 하냐? 이 경우는 아주 많은 레이블 데이터가 필요 없고 그냥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저희가 했었던 것 같은 경우도 코로나 데이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체스 엑스퍼트 데이터라는 여러 가지 다른 질병으로 모아놨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 지도 학습 방법을 프리트레이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적은 류의 코로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식의 방법으로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저희가 그냥 CNN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서 처음에 코로나 데이터를 하니까 퍼블릭 데이터랑 이 CNN 트레이닝하면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돼서 다른 병원에 쓰면 전혀 워킹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처음으로 그 언어 모델에 성공한 걸 알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아주 신기하게도 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제너럴라이즈 잘 되냐면 저희가 이걸 국내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는데 이 모델이 사실은 이제 기술 이전이 돼서 기업체에서 이제 그 남미 이제 페루에서도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페루 데이터로도 잘 되는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트랜스포머의 그런 프리트레이닝이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런 결국은 지금도 이제 아마도 이제 어떤 많은 퍼블릭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또 앞에서 김상수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이제 서양인들의 뭐 유전체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가지고 어떤 기본적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우리나라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한 형태가 이제 아마 궁극적으로는 이제 AI 모델들이 이제 발전하는 형태가 이제 되게 될 텐데요. 근데 그러려고 하더라도 국내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를 모아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중앙적인 데이터 센트럴라이즈 된 형태의 트랜스포머 바디가 있고 파인 튜닝하는 여러 가지 헤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럼 그거를 이제 페더럴 러닝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트랜스포머 바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공유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그럼 만약에 스플릿 러닝으로 한다. 해서 하는 것이 이제 결국 뭐냐면 그걸 일부만을 이제 그 공유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따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했었던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저희도 스스로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머 쪽의 연구들을 한 일찌감치 이제 진행을 하면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들이 상당히 이제 이런 디커플이 잘 돼 있는 아키텍처고 그리고 이런 것이 어때 서브스크립션 기반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했던 게 뭐였냐면은 근데 그런 것이 이미 챗GPT에서 API로 사람들이 구독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 만든 거랑 거의 동일한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기존들의 커다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커다란 바디들을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하고
각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별로 해당되는 조그만한 네트워크들이 붙여 있는 네트워크들을 개발하면서 걔네들의 연합학습의 기법을 통해서 개발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것이 컨셉이 이제 뉴립스에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큰 바디를 학습하는 데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연합학습의 기술이 이제 그 안에서 필요하게 되고 그 각각의 회사들의 니드에 맞는 다른 식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각각 로컬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커먼 바디는 다 공유하지만 각각의 니드에 맞는 다양한 응용들도 이런 페더럴 러닝의 기법을 통해서 같이 이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지어 어떻게까지를 해봤냐면 이런 공유되는 트랜스포머는 같이 이제 페더럴 러닝 기법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그걸 가지고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게 뭐 코로나를 진단한다든지 아니면 기흉 이제 공기가 차는 폐에 공기가 차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죠. 그런 걸 진단한다든지 아니면 폐렴을 검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유되어 있는 형태의 그런 트랜스포머 바디를 공유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로컬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연합학습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것들이 결과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약업체에서도 실제적으로 연합학습을 하면 아마 이런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태스크들을 이제 공유한 형태의 그런 바디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데이터를 그냥 모아가지고 한 것보다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단지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것만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체하는 역할로 이제 연합학습을 기대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연합학습을 또 이제 단지 단순한 테스트만을 가지고 한다면 그렇겠지만 같은 것들을 여러 다양한 태스크를 통해서 같이 연합학습을 통해서 학습한 형태로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태스크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시너제틱하게 이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먼저 이제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에서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나오는 것들이 실제로 어떤 그 자기 지도 학습을 통해서 학습되는 이런 트랜스포머 바디들의 역할이 큰데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뭐 사람들이 옛날에는 지도 학습만 생각하고 어떻게 자기 지도 학습이 성능이 더 좋을 수 있냐 이렇게 당연히 옛날에 물었다고 하면 지금은 모든 AI 쪽의 프론티어에서 생각하는 건 자기 지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하는 게 그냥 데이터 모아서 지도 학습하는 거 훨씬 성능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커먼한 그런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나 가지고 모아 한 거보다 다양하게 공유를 해가지고 연합학습을 했을 때 성능이 좋다 하는 결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했을 때 뭐 심지어 이걸 통해 가지고 코로나 진단을 했었는데 이런 기존에 이제 엔드투엔드로 이제 CNN 기반으로 학습했던 것들이 뭐 물론 페일러 케이스로 이제 주로 보여지긴 했지만 얘네들 잘 안 되는 케이스에서도 아주 로버스트하게 그런 위치들이 정확히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심지어 이거를 재밌는 거는 요거는 요 부분에 대한 걸 선생님들이 레이블링한 게 아니에요. 아주 위크 레이블만 가지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 폐의 영역을 그냥 6개 구간으로 나누고 여기 염증이 있다 없다 이런 것만 가지고 0, 1으로만 레이블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시비어리티를 이런 연합학습을 통해서 학습된 모델들을 가지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케이스에다 그려던 것들랑 유사한 부분의 위치를 이제 표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의료 데이터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의료 바이오 데이터 유전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환자 드럭 리스판스라든지 아니면 뭐 드럭 뭐 이제 뭐 애드미톡스에 관련된 이런 모든 데이터들 같은 경우도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또 그 병원 각각 회사들의 그런 보안의 요구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개발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중앙 집중적인 방법으로 이제 개발했다고 하면 이제 연합학습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대안으로 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감히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이제 연합학습으로 다양한 모델들을 그냥 다양하게 그냥 따로따로 개발하는 그런 거에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각각의 여러 제약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유 모델에 대한 것 플러스 각각 제약회사의 리드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런 조그마한 모델들이 같이 연동해서 연합학습을 하는 식으로 하면 모두도 다 좋고 각각의 그런 제약회사들도 각각의 리드에 따라서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하니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